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우로 한 명이 사망하고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폭우는 특히 인천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요. 오늘도 비가 더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 물폭탄이 수도권을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숨지고 500여 곳에 심수 피해가 발생을 했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인천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어제 오전 8시 반경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정오까지 내렸는데 인천시 남구는 110.5mm, 동구는 104mm, 부평도 92mm가 내렸습니다. 용정도도 그 85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이제 오전 8시부터 그 9시까지 이 1시간 동안 아주 그 집중적으로 그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구 영종도에는 그 시간에 시간당 무려 그 74.5mm나 내렸고요. 이 서구의 그 공천동에도 시간당 그 54mm의 그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1시간 동안 그 폭우가 그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그 시내 주택가 그 저지대 그리고 일부 도로에서는 그 침수 피해가 좀 잇따랐습니다. 인천시 그 재난 상황실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까지 그 접수된 주택상가 침수 피해는 총 540여 건으로 이제 그 집계가 됐고요. 이 남동구가 그 2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구가 182건, 부평구 57건 이런 등의 순이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오전 9시 54분께 인천시 그 남동구 9월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90대의 그 이제 그 할아버지가 방 안에 가득 찬 그 빗물 위에 호흡 없이 떠 있는 것을 이제 그 주민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그 119 구급대가 이제 긴급하게 그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제 결국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 치매를 좀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네, 80대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물이 늘어나니까 그 옆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에 이 같은 좀 참변을 당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게 오늘 비가 또 내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좀 집안이 취약한 데가 이제 이런 데가 축대나 이런 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도 특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안이 22일 드디어 통과가 됐는데 중앙공무원 증원수를 2,572명으로 타협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죠.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된 지 그 45일 만이었는데요. 정말 여러 곡절들이 많았죠. 그렇죠. 자, 이제 그 120석의 그 여당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그 제1야당의 그 일방적인 반대 전략도 역시 유효하지 않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네, 전체적으로는 그 공공 일자리 예산은 그 대폭 하향 조정된 반면에 가계소득 확충이나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더 강조가 됐습니다. 복지안전 분야의 그 행정력을 강화하고 그 청년들에게 그 양질의 그 일자리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그 중앙에서 4,500명, 지방에서 7,500명 등 모두 그 12,000명의 그 공무원을 새로 뽑겠다는 취지였지만 그러나 그 야당이 좀 결사 반대를 했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은 절반 수준인 그 2,575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직군은 그 경찰과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으로 이렇게 한정이 됐고요. 정부가 이번 그 추경으로 그 직접 만드는 그 직접 일자리 규모는 그 당초 그 7만 1,000개에서 그 6만 9천여 개로 그 줄어들겠는데요. 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공무원 만여 명, 사회 서비스 일자리 중 그 보조교사나 그 치매 관리사를 포함해서 한 2만여 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그 4만 9천여 개 일자리는 오히려 노인과 중장년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되려 그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이 더 강조가 됐다. 예.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고용을 위한 그 간접 일자리 예산을 그 깎은 대신에 국회는 예. 그 지역사업 예산을 늘렸습니다. 가뭄 대책에 1,077억 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450억 원 등이 그 증액이 됐는데요. 이는 뭐 야당 국회의원들의 그 지역구 사정을 감안해서 협상용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 예. 이런 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한 1시간 정도 표결이 지연됐었죠. 네. 예? 해프닝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굉장히 뭐 심각한 사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지금 통과가 됐으니까 뭐. 원래 뭐 당초 이제 그 22일 새벽 2시경에 본회의를 강행을 하려 했는데 예. 자유한국당이 그 거세게 반발을 했죠. 그러자 그 정세균 국회의장 중 오전 9시 30분에 이제 그 개회가 됐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반대 토론하고 모두 그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때가 10시 55분경인데 예. 문제는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그 20여 명 그리고 국민의당과 그 바른정당에서도 한 20여 명이 불참을 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0명은 이제 참 그 표를 이제 이 표결에 참여를 예. 해야만 의결 정수가 채워지는데 처음 표결은 146명, 50분이 지나도 149명, 한 명이 부족했죠. 예. 그러자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긴급 SOS를 쳤는데 정세균 의장 11시 50분께까지 10분만 더 기다리게 안 되면은 이번 주 월요일로 다시 그 다시 개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지막에 예. 30여 명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그 이제 반대표를 던지면서 겨우 표결이 처리가 됐다고 하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자유한국당이 그 본회의 그 참석 약속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무슨 소리냐 여당이 그 자당 소속 의원 출석 체크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 어디 있느냐. 20몇 명이 빠졌었죠.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 네. 20명 이상이.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 빠진 의원들의 명단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본회의는 열어놨는데 그 의결 정수가 안 돼가지고 그걸 예.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게 참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영주 의원을 내정을 했죠 어제. 네, 예? 농구 선수 출신이죠. 예. 서울신탁은행 농구단, 즉 실업 농구단에 이제 원래 그 입단을 했었고요. 실업 선수를 뛰었는데 그 3년 만에 은퇴를 했습니다. 체력 문제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은행원으로 변신을 했는데 노조 간부가 돼서 그 한국노총 여성 첫 상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발탁으로 그 새천년 민주당의 그 노동특위 부위원장으로 그 정계에 진출을 했죠. 박선숙 전 의원이 이제 대변인격으로 이렇게 진출한 것과 좀 주목이 됩니다. 17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냈고요. 19대 20대 영등포갑에 당선이 돼서 그 3선 의원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으로 그 문재인 정부 첫 조각 여성 장관은 강경화 그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어서 이제 5번째 여성장관 후보자가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장관 비율 30%대에 거의 육박을 하게 됐죠. 예. 네. 그거 참 잘 됐어요. 이 3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여성비율. 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가 되죠? 네. 근데 이제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 서면질의 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그 반대 입장을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 예. 과연 이 같은 입장을 오늘 그 청문회에서도 그 유지할지가 이제 그 주목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 같은 입장을 견지를 한다고 한다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해서 오늘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죠. 오늘 이제 잠시 후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청문위원 가운데 한 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뭐 청문회 앞두고 바쁘실 텐데. 네네. 아,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도 이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네, 오늘 뭐 청문을 주로 다루실 모양이죠? 당초 원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네네. 우선 박범계 의원께서는 이제 율사 출신이시고요, 그죠? 네네. 이 국정기획위 정책정보과위원장도 맡으셔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상당히 여러 가지 입장이 확실하신 분이신데, 네. 이 국정과제의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근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방금 뉴스 브리핑에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이 검찰 쪽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네, 뭐 여러 보도가 났습니다만 그 청문회를 앞두고 예. 의원들의 이제 서면 질문에 예. 서면 답변을 하기를 판사가 재판 없이 판결 선고할 수 없듯이 예. 검사도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서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제 전면적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검경수사권 조정은 예민한 과제이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경 간 두 기관 간에 대화를 나누고 타협을 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답변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너무 말 그대로 뭐 경찰 쪽이나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바라는 입장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만 합니다. 다만 그 질문의 전제가 그 완전하게 검사들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서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 즉 수사는 완전히 다 경찰이 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물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국정기획자문이 또 예.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내용은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장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네. 그럼 장기적이라는 게 얼만큼 장기라는 거예요, 이거? 검경수사권 문재인 조정.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예, 예. 검경수사권 조정, 조정의 전제가 있습니다. 국정기획 자문위에서도 밝혔는데요. 예. 일단 자치경찰제, 예. 검사들로부터, 검찰로부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게 이관하면 11만 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공룡으로 변할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또 인권 친화적 경찰로 거듭나야 되는 전제가 깔려있는 문제입니다. 또 검경 간에 이러한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한 올해가 17년이고 18년에 논의를 본격화해서 19년에 자치경찰제가 지금 도입되는 그런 그 로드맵이 있거든요. 예. 그거와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경찰이 바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전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경찰의 업무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중에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예. 수사권은 기본적으로는 자치경찰에게 이관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부는 예. 이관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무일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크게 어긋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붙이지 마시고요. 예.
제가 표현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갖고 있는 그런 폭발력, 사안의 민감성에 으로 본다면 예. 그 서면 답변은 문제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불러일으킬만 하다. 예. 다만 질문 자체가 완전히 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걸 전제로 해서 물었기 때문에 또 총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청문회 과정에서요. 이 문무일 네네. 후보자가 그 성완종 리스트 수사했던 분이죠? 했던 사람이죠? 그죠? 오늘 없는 질문을 지금 하시는 거죠? 아닌데요. 오늘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 주로 질문하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예. 이거 다시 청문 과정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무일 후보자로서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만큼 최대한의 수사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홍준표 예. 대표와 과거 총리했던 이완구 전 총리가 지금 기소돼서 지금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인데요. 전 한나라당 대표 또 현직 총리를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기소했다면은 수사로서는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문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청와대에서 이제 문건 쏟아져 나온 거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가장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일단 꼽으시겠습니까? 예, 뭐니 해도 삼성 합병 예.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삼성 합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안정무 수석이 있었던 정책조정수석실 세 군데 모두에서 나왔다는 거. 이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방위적으로 예. 삼성 합병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대응 문건들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가능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율사 출신이시니까. 네네. 근데 이 문제 가장 핵심은 이런 문건들이 실제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네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미 검찰이 민정수석실에 발견된 그 문건이요. 예.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다 건다. 이러한 그 자필 메모가 있고 정확하게 그 자필 메모를 조사했다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떻든 민정수석실 문건과 관련해서 그 문건을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현 검찰의 매우 중요한 보직을 지금 맡고 있는 청와대 파견된 행정관을 조사해서 예. 그 문건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16건의 문건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 파견된 현직 검사의 조서도 있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증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은 증거 능력. 그게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판단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겠죠. 그죠? 물론입니다. 지금 예. 이재용 부회장 측이나 또는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그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피고인들이 증거를 동의하면 바로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면 예. 그 조사한 현직 검사, 그 당시 파견 검사죠. 예. 그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으나 아마 순순히 진술에 응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는 예. 제 판단입니다. 추측입니다. 예. 아마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거 능력을 갖추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들이 이 청와대 문건 공개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왜 그런지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 이유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 이해가 안 된다고 한마디로 그냥. 예.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그 박수현 대변인을 성토하는 그런 논평을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예. 우리가 적폐청산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예. 이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단서를 달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건이 현 문재인 정부의 문건이 아니고 전 정부의 문건이고, 박근혜 전 정부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수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예. 그거와 관련된 문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은 공개 원칙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적법한 문서를 기록물이 보호하는 거지. 범죄의 단서와 관련된 어쩌면 불법 기록물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보호 가치로 두고 있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좀 뭔가 그때 당시에 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다거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여당에 몸담은 어떤 또 다른 인물들이 늘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다 합쳐서 한 1,600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청와대의 민정 정무면 청와대를 정말 유지하는 가장 핵심 축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제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기획 조정수석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안종범 수석이었던 예. 사실상 민정 정부를 등반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던 곳인데 사무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건이기 때문에 예. 이 문건 그리고 전체 양이 한 1,700건 된다면 예. 이것은 특정한 의도나 어떤 경로의 의심을 품을 만한 것이 아니라 전 대통령 청와대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고의든 실수든 살짝 방치를 하고 나온 문서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관련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검찰이 하기 나름인데요. 예. 어쨌든 청와대가 안보실에서 발견된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건은 공개하지 않기로 지금 방침을 정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대체로 이제 현재까지 발견된 문건, 예. 특히 삼성 관련 문건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도 있고 그런데요. 또 예. 서울시 개인 문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대체로 이 부분에 한정해서 검찰이 살펴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7시 42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수 캐스터.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일찍부터 정체 시작이 됐고요. 정체 구간 통과하는데도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사고 있습니다. 안성분기점 서평택 방향으로 진출하는 구간인데요. 2차로입니다.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나서 현재 처리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수원 부근과 또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일교까지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 진입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상계교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요. 이 구간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긴 시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추경일 국회를 통과를 했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바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원동력을 이제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추경 통과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또 이 본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지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영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추경안 45일 만에 진짜 힘겹게 통과가 됐는데, 그죠? 네. 정부의 당초 원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로 통과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예. 이런 차이가 실제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크게 이제 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공무원을 12,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중앙직 공무원의 숫자가 4,500명에서 좀 후퇴한 것인데요. 예. 그 정도 후퇴 가지고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효과는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앙직 공무원의 숫자가 이제 줄었다 이 말씀이신데요? 예, 원래 이제 당초 계획보다. 그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이거군요. 예, 좀 아쉽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공무원 이제 후퇴됐다 숫자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에 증원 예산이 추경이 아니라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야당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좀 필수적인 요원 아니면 증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거를 추경 말고 예비비로 하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줄어든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 근데 사실은 원래 중앙직 공무원을 뽑는데 한 80억 원 정도밖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계획상. 그게 올해만 그렇지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땐 내년부터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과가 이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들은 그게 내년부터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게 걱정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그거를 서서히 예산을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추경의 큰 내용이 그 80억 정도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11조 2천억 정도로 통과된 이 추경의 내용에 저희가 집중해서 이것의 내용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증원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을 이제 뽑으려고 하는 것도 되게 절차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라도 어떤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올해 채용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이제 뽑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오래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은 이제 서서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올해 추경의 11조 2천억의 내용 자체는 이제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증세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정부가 이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한해서 증세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로 여기 본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금 인상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일부에서는 그래요.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관련한 증세라 하더라도 이 소득세 올리는 건 모르겠는데 법인세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증세라고 하는 것이 신중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어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거든요. 기업 사이드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삼성이 아니면 우리나라 초대 기업이 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정당하다기보다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럼 그거보다 세금을 조금 더 세율을 올렸을 때, 그럼 정말로 투자를 하지 않고 기업이 어려워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대기업, 이윤을 많이 벌어들인 그 부분에 있어서만 과세를 좀 더 해서 경제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정도 증세를 해가지고 초대형 기업한테는 별 타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그거를 오히려 이제 이 경제적인 실천을 위해서 쓰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증세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국정과제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뭐 고소득층하고 대기업에 대한 증세안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이번에 증세를 한번 증세안을 얘기해 보자라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뭐 2천억 원 이상인, 이익이 2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25%를 더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에 나온 안이고요. 사실은 예전에 그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400억 이상에 대해서 30%까지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그때 대선 과정에서 많은 야당 후보들을 비롯해서 또 이제 대기업 위에 상위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올리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아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인데, 추미애 의원이 제안한 바는 아주 상위 그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10대 그룹이라던가 이 정도 얘기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이상 벌면은 뭐 세율을 뭐 한 2-3%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안은 마련해 봐야 되겠죠. 예. 그 10대 그룹 그러니까 뭐 0.016%인가 뭐 숫자로 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제 볼륨으로 계산한다면 1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보실 땐 이렇게 그 기업들한테 큰 타격은 안 될 것이다. 그 정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그 사람 이제 그 기업에게 세율을 높이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그것은 이제 그 기업들에 있어서는 손해이긴 하겠지만, 그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더 잘 쓴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수가 확대가 된다고 하면 다시금 그 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높이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 의욕이 줄어들어서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용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을 우려하시거든요, 보통. 그런데 우리 개인들도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 소득세율을 한 2%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계속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 22%여서 소득세에 비하면 한참 낮거든요. 22%에서 한 3% 더 올린다고 해서 내가 기업을 접는다. 아니면 투자했던 것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저는 그럴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해외로 뭐 투자를 돌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긴 한데요. 뭐 우리 그 MB 정부 때 25%에서 22% 내렸거든요. 그때는 25%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25% 수준이어가지고 그때 다 모든 기업이 해외로 나갔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당장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10%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